세상에는 수많은 예언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명한 예언가 중에 한 명인 존 티토의 한국과 관련한 예언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존 티토는 2036년에는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내용의 예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사나이로 알려진 존 티토가 예언한 2036년 지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한반도를 비롯해 연해주, 만주, 그리고 중국 해안선까지 코리아 한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존 티토의 예언대로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036년에는 한국이 남북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을 지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는 예언이지만 기분은 좋다 말도 안 된다. 3차 세계대전 일어나면 다 죽을 텐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존 티토는 자신이 2036년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국 군인으로 2038년 세계가 맞이할 유닉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으로 시간 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티토의 예언 중 적중한 것으로 제2차 걸프전이 있었으며 이라크 무기 보유가 전쟁 이유라는 것까지 적중했습니다. 존 티토는 그가 현재 있는 2036년 상황은 텔레비전과 전화는 인터넷 웹 형태로 제공되며 핵전쟁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고 핵전쟁 이후 인류는 전쟁의 피로에 지쳐 여러 국가들이 고립화된 상태라고 전달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고 있는 점 중에 바로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포털의 실검까지 올라간 예언 내용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예언 내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웃나라라고 하지만 가깝고 먼 나라 일본이 어쩌면 이번 여파로 올림픽 취소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뉴스가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어느 날 일본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명작 아키라 만화에서 찾아낸 장면으로 1988년 만들어진 만화 영화에서 정확하게 2020년 일본의 올림픽 개최를 담은 것도 모자라 바이러스 사태까지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동경올림픽 서티스 도쿄 개최까지 147일 국민의 힘으로 성공시키자라는 장면에서 오른쪽 하단의 흰색의 낙서로 적혀져 있는 중지다 중지라는 문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 모두 열광했으며 일본 올림픽 개최 불가는 1988년부터 예견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88년 일본 만화 아키라에서 일찌감치 일본의 반사회주의 사상체제의 문제점을 꼬집고 정확하게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루미나티 카드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섬뜩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카드 속 시계탑은 일본 도쿄의 와코빌딩 시계탑과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올림픽 오륜기를 상징하며 이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큰 지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일본 지질학계에서는 일본 내 대지진 발생 확률을 50%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방송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일루미나티와 관련한 내용이 방송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우연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교토대학교 학생들이 올림픽 147일 앞두고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바로 아키라에 등장하는 해당 내용의 간판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시위 아닌 시위를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미 과거에서부터 취소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예언은 바로 대지진이 일어나 일본이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올 들어 국제사회는 팬데믹 시국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구상에 생존해온 인간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미래 예측 연구소들은 국제사회 최악의 시나리오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 종말 인류 멸망, 이런 악성 불안을 가져볼 만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도 예언 내용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도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등의 예언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 인류 멸종과 관련된 예언들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구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출신이며 의사였습니다.
그는 신비주의 철학자 또는 예언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행시를 100편 단위로 모은 예언집을 1555년에 첫 출판했습니다. 이 책 중 가장 강력한 예언 내용은 지구멸망 예언입니다. 일본 열도 침몰 예언은 한반도 서쪽 서해안 일대가 융기되어 한반도의 국토는 광활하게 넓어지며 이 융기 현상으로 한반도 동쪽의 일본 열도는 침몰하게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지구의 공전자전 과정의 오차, 극심한 지진 등의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열도 침몰 예언은 예언 그 자체로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한민족은 안심이요, 일본 민족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면 일본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진 또는 해수의 급 이동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의 붕괴 해체로 인한 피해는 있었으나 일본 열도가 침몰할 정도의 대사건은 아직까지는 없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100년 안에 강력한 해일과 지진이 일본 열도를 덮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한국에서 빌 게이츠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바이러스 창궐을 예언했던 빌 게이츠는 우리나라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협력하자며 전화를 걸어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잠깐 빌 게이츠가 예견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은 아닐 것이며 붐비는 곳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식당은 손님을 한 테이블 건너 앉힐 것이고 비행기는 가운데 좌석이 빈 채 운항할 것이다. 학교는 개학하겠지만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은 채울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일하고 소비하겠지만 팬데믹 이전처럼 많이 일하고 소비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엄청나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미래를 예측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200명을 고용하던 중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일터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예전의 반 정도만 나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동안 예전 수준을 회복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어떤 경제적 효용도 감염 확산의 위험보다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산업이 얼마나 생존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빌 게이츠가 말하던 잿빛 미래입니다. 그는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의 세계를 기원전 기원 후에 버금가는 분수령으로 구분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 같은 규정을 시도하며 팬데믹이 2차 세계대전과 같이 세대를 규정하고 세상을 규정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게이츠의 비관이 디스토피아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류는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혁신이 있는 한 제1차 팬데믹도 극복 가능하단 것이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레이더와 더 강력한 어뢰 그리고 아모코드 프리와 같은 혁신을 인류가 해냈고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의 참화 속에서 인류가 달성해야 할 혁신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5가지 범주는 치료제, 백신 테스트, 접촉 추적, 그리고 일상의 재개였습니다. 이런 빌 게이츠의 그의 글은 무척 길지만 충분히 다뤄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예견을 일찍부터 했던 빌 게이츠가 이번에는 한국과 치료제와 백신을 함께 개발하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완치자 혈장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빌 게이츠는 안 그래도 한국의 치료제 진행 현황을 찾아봤다며 개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응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다짐한 뒤 통화를 마쳤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의 방역 모델을 극찬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후 각국의 주목을 받는 게이츠 이사장의 협력 약속, 정부가 공을 들이기 시작한 치료제 개발에 희소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사 소식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